자, 우리가 액션바를 직접 우리가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자, 지금 탭을 위한 태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액션바를 위한 게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액션바 영역이니까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제 화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영역을 꽉 채우면 되니까 매치 페런트, 매치 페런트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id라고 해서 id 한번 붙여봅니다. 앱 플러스 id 슬래시 컨테이너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을 나타내는 건데, 자, 위에 상단 액션바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되겠죠. 그거를 프레임 레이아웃이 담고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app 그 다음에 레이아웃 behavior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add string이라고 하고요. 슬래시에 보면 app scrolling view behavio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쪽에다가 자, 이렇게 화면 구성 요소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 레이아웃 비헤이비어를 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상단의 앱바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외에 나머지 영역을 계산해서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거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앱바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상단 자, 액션 바가 되고 요게 하단의 화면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긴 했는데 자, 이게 요 태그만 잘 가지고 구분을 해보시면 자, 어떤 영역인지 대충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제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디자인 탭으로 한번 와보면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상단에 액션 바가 딱 구성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단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앱이 처음에 실행이 될 때 기본적으로 자, 스타일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상단에 액션 바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단에 액션 바가 자동으로 붙도록 만들어 주는 속성이 있는데 자, 그게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 자, app 요 왼쪽 프로젝트 창에서 app 밑에 res 밑에 values 밑에 styles.xml에 한번 가보죠. XML에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 스타일 정보가 있는데 앱 the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 manifest의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면 자, 여기에 style slash app theme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가리키는 게 요 styles.xml의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앱이 실행이 될 때 요 스타일로 실행을 하라는 거고요. 요 스타일이 적용돼서 실행이 되다 보니 페어런트라고 해서 실제 이미 만들어졌던 스타일 중에 요 스타일로 지정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액션바가 자동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스타일이 아니라 자, 라이트 다크 액션바라고 돼 있죠. 요거를 노 액션바라고 하면 자, 상단에 액션바가 없는 그 스타일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액티비티 main.xml에서 액션바를 직접 이렇게 커스텀으로 넣어줬죠. 그래서 이게 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꼭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정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정을 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액티비티 main.xml에서 상단에 이제 탭 바라고 해서 자, 탭 버튼이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각각의 이제 탭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 하단에 그 프래그먼트로 구성을 해서 각각 그 하단에 보여지는 게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프래그먼트를 위한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하나씩 추가를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 일단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1.xml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위한 XML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버티컬로 돼 있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돼 있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뷰 하나만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텍스트 뷰에다가는 자, 첫 번째라고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글자 크기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데로 가서 자, 50sp 이렇게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에서 자, 배경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이게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위한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위한 소스 파일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1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자, 슈퍼 클래스는 프래그먼트를 찾으면 되겠죠. 자, 프래그먼트 안드로이드 X 프래그먼트 앱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프래그먼트 선택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래그먼트를 상속한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 안에서 자, 여기 프래그먼트 1.xml을 이걸로 연결시켜야 되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내부에 자, XML 파일 이 화면 레이아웃의 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객체화한다. 이게 인플레이션인데요. 자, 실제 버튼이 들어있으면 버튼을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작업을 하는 게 onCreateView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자, generate override 메소드. 자, 그다음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onCreateView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서 OK 하면 자, 재정의할 수 있게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return하는 거를 자, 리턴하는 거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nflator.inflate라고 하고요. r.layout.fragment 1이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프래그먼트를 두 개 더 추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 차례로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걸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프래그먼트 1.xml 복사해서 컨트롤 C 레이아웃 선택하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름을 프래그먼트 2.xml 바꿔보자. 오케이. 자, 요거 디자인 탭으로 가서 자, 글자 선택하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말을 바꿔보시면 되겠죠. 글자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 자, 리니어 레이아웃의 배경색을 다른 걸로 바꿔봅니다. 자, 다른 색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이게 두 번째 프래그먼트가 될 거고요. 자, 소스 코드도 자, 이거 프래그먼트 1 복사해서 프래그먼트 2로 바꾸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2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안에서 onCreateView 안에서도 r.layout.fragment2를 가리켜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해봅니다. 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프래그먼트 3가 되겠죠. 자, 그리고 디자인 탭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아니라 얘를 세 번째로 변경하고요. 자, 배경 색상은 자, 우리 보라색 계열로 한번 가볼까요? 보라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프래그먼트 2를 복사해서 프래그먼트 3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OK 누릅니다. 그리고 onCreateView 안에서 r.layout.fragment3를 가리키는 거죠. 자, 조금 빨리 입력하긴 했지만 자, 프래그먼트 3개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탭은 이렇게 필요 없으면 이제 닫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 main.xml과 main 액티비티 이렇게 있는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 개의 프래그먼트를 만든 걸 가지고 우리 탭 버튼 세 개가 보이도록 하고 그 탭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그죠? 동작을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탭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자, 세 개의 프래그먼트가 각각 돌아가면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메인 액티비티 안에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 3개가 있었죠? 자,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고요.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프래그먼트 2, 프래그먼트 3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 주죠. 자, 그리고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자, 세 개의 프래그먼트를 찾아서 변수에 할당해 주면 되겠죠. 자, 코드는 조금 이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